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 허정국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1월 18일 토요일이고요. 오늘 오전 강의 2개 연달아서 있었는데요. 끝나고 와서 급하게 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날 저녁쯤에 나왔었던 공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16일 금요일에 하나마이크론에서 회사 분할 결정 공시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마이크론이 어떻게 보면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지배구조 변동을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오늘의 영상 제목을 달아드리는 것처럼 약간 하나마이크론 그룹에서 또다시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지배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하나그룹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왜 굳이 이런 구조를 갖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지배구조가 변동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 지배구조가 어떻게 변동이 될 수 있을지 제가 생각했었던 시나리오를 전달을 해드리면서, 만약에 하나마이크론이 됐든 하나머티리얼즈가 됐든 관련된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과정에서 어떤 주식을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어제 17일이었네요. 금요일날 나왔었던 공시고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분할회사,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을 분할을 할 거고요. 하나마이크론을 단순 인적 분할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랑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랑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보면, 인적 분할은 회사를 옆으로 찢는 거라 그랬어요. 물적 분할은 회사를 밑으로 찢어내는 거라고 표현을 드리죠. 회사를 옆으로 찢는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주들이 자신이 원래 기존 회사, 기존 법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지분율만큼 신설 법인에 대해서도 지분을 갖고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적 분할은 밑으로 찢는 것이기 때문에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분할 대상 사업 부문이 100% 자회사가 되는 그런 구조를 물적 분할이라고 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 하나마이크론이 결정한 건 인적 분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할 존속회사 보시면 이게 원래 남아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지금 하나마이크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마이크론이 인적 분할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하나반도체 홀딩스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자회사, 피투자회사 관리 및 신규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 그러니까 지주회사를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마이크론 밑에 하나머티리얼즈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는 아무래도 하나반도체 홀딩스 밑에 자회사 주식으로 남아있게 되겠죠. 그리고 분할 신설 회사의 패키징 테스트 사업 부문, 이게 하나마이크론이 본래 사업 부문이죠. 그걸 넘기면서 그 회사 이름을 하나마이크론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몇 대 몇으로 나눠지느냐 살펴보니까 지금 0.32 대 0.67, 그러니까 한 3대 6 정도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분할 신설 회사인 새로 생기는 하나마이크론 있죠. 이 친구의 순자산 가치가 2,776억 원, 기존의 순자산은 4,114억 원. 그래서 남는 분할 존속 회사에 남는 순자산 가치는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려보면, 분할 후 존속회사, 그러니까 하나 반도체 홀딩스, 지주회사가 될 회사는 자산 2,500억, 그리고 부채 1,200억, 자본 1,300억 정도의 기업이 될 거고요. 지금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로 보시면 15억 정도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출로 치면은 지주회사는 거의 아무것도 안 남긴다, 자회사 주식만 들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처럼 움직일 거다라는 예정이고요. 진짜 자산, 진짜 실적은 분할 신설회사로 넘어가겠죠. 하나마이크론이 생성이 되면서 자산 총계 8천억, 부채 총계 5천억, 그리고 자본 총계가 3천억 조금 안 되는 그런 회사가 만들어지고,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5,800억짜리 굉장히 큰 회사의 신설회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분할 결정 공시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향후 회사 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실게요. 본건 분할 절차 및 재상장 완료 후에 일정한 시점에 분할 신설 회사인 하나마이크론 지분에 대해서 공개 매수 방식의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며, 여기까지는 사실 인적 분할하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런 문구들은 다 써놨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회사인 하나머티리얼즈 투자부문과의 분할 합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분할 합병 아마 할 겁니다. 제 해석이긴 하지만 아마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으로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저는 항상 이런 지배구조 관련된 공시들이 나타나면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누가 어떤 구조에서 이득을 보고, 그럼 누군가한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구조들이 더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라는 걸 혼자서 생각을 해보고는 하는데요. 지금 현재 하나마이크론 그 그룹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창호 회장이 하나마이크론을 15.2% 현재 시총 기준 지분가치로는 1,200억 정도를 들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이 하나머티리얼즈를 32% 들고 있습니다. 지분가치로는 1,7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게요. 하나머티리얼즈가 하나마이크론을 9.8% 지분가치를 치면 8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이거는 하나머티리얼즈하고 하나마이크론에 전화를 해서 IR 담당자랑 대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모회사 자회사 간에 상호 출자가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상호 출자 제한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법적으로 저도 그때 알았는데 이게 10%만 안 넘으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머티리얼즈가 자기 모회사인 하나마이크론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딱 법에 저촉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마지널 레벨인 9.8% 800억 어치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하나머티리얼즈의 최대 주주는 최한수 씨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을 제외하고 개인으로 치면 최한수 씨고요. 이분이 최청호 회장의 아드님이십니다. 아마 지금 사장님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이 하나머티리얼즈 11.6% 지분가치를 치면 62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마이크론을 인적 분할한다 그랬죠. 그럼 제가 써놨습니다. 존속 회사인 홀딩스 그리고 신설 회사인 하나마이크론이 만들어지고요. 이제 인적 분할한다고 하니까 기존 주주들이 양쪽 법인에 대해서 자신의 기존 지분일 만큼 그대로 갖고 있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창호 회장이 15.5%, 15.2% 그리고 15.2% 이렇게 들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가 기존에 홀딩스 주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해지죠. 그래서 기존의 홀딩스를 9.8% 들고 있게 되고요. 하나머티리얼즈가 신설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도 9.8%를 들고 있게 됩니다. 이 양쪽으로 들고 있는 9.8%가 이번 지배구조 개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거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오늘 영상을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반도체 홀딩스죠.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될 이 친구가 신설회사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공개매수 현물 출자를 받을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줄여보면 이런 겁니다. 자, 시장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마이크론 주식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마이크론 주식에 대한 대가로 제 주식 하나반도체 홀딩스 주식을 신주를 발행해서 드리겠습니다. 라는 어떤 제안을 시장에다가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제가 항상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 제안에 대해서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이 제안을 잘 안 받는다 그랬어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사업을 직접 하는 사업회사 지분을 들고 있고 싶어 하지 뭐 홀딩스 같은 지주회사 주식을 들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이 제안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오너 일가를 포함해서 계열사들은 이 제안에 굉장히 밝게 응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가 되냐면 최청호 회장이 들고 있는 신설 하나마이크론 주식 15.2%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가 들고 있는 하나마이크론 9.8% 요거를 홀딩스한테 넘길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최창호랑 하나머티리얼즈가 각각 홀딩스 주식을 추가로 받아오겠죠. 그럼 이런 구조가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안 써놨습니다. 지금 지분가치가 막상 그때 이 플랜을 실행을 할 때 어떤 지분가치가 형성되어 있을지 몰라서 저도 지금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청호 회장의 홀딩스에 대한 지분율이 15.2% 기존에 들고 있었던 것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요. 하나머티리얼즈가 홀딩스에 대해서 원래 9.8% 들고 있었는데 공개매수 현물 출자로 신설 하나마이크론 법인을 넘겼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만큼의 지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홀딩스는 하나마이크론, 신설 하나마이크론 주식을 15.2% 플러스 9.8% 최소 25%의 지분을 가지면서 하나마이크론의 압도적인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17일날 나왔었던 분할 결정 공시까지를 딱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구조에서는 지금 하나그룹과 관련해서 그동안 항상 나왔었던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최청호 회장이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지배력이 아주 절대적으로 강력하지는 않다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최청호 부회장도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고 최한수 사장도 어느 정도 이제 경영권을 받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나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이슈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너 일가들의 경영권을 조금 지켜나가면서 그 경영권이 아빠한테서 아들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짜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인적 분할하고 공개매수 현물 출자까지만 한 구조에서는 여기서는 뭔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 두 가지 목적이 달성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배구조 개편들이 추가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걸 하기 전에 첫 번째 이런 구조가 왜 의미가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홀딩스 있죠. 하나반도체 홀딩스는요. 가치평가가 낮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홀딩스 지주회사가 됐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뭐 주 SK, 주 LG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주회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지주회사들은 보통 시장에서 평가를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더군다나 이제 하나마이크론도 신설로 상장이 될 거고 하나머티리얼즈도 기존의 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장 자회사들을 들고 있는 모회사, 즉 지주회사는 웬만하면 평가를 높게 못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이 구조에서 여기서 더 뭔가 트라이를 하지 않고 정말 단순하게 최청우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홀딩스 지분 15%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냥 최현수 사장한테 넘겨도요. 기존의 하나마이크론 사업회사인 하나마이크론 주식을 넘기면서 감당하게 되는 상속세 혹은 증여세보다 훨씬 더 절약한 경영권 승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제가 두 번째 포인트를 어떻게 써드렸냐면 여차하면 홀딩스가 하나머티리얼즈를 합병할 수도 있다. 라고 써놨어요. 이게 조금 대범한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하나씩 말씀드려보고요. 세 번째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말씀드리면서 하나그룹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될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이거는 재무를 다루고 경영구조를 다루는 어떤 회계쟁이 내지는 재무쟁이 입장에서의 한 해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그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동안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스터디해온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리고요. 홀딩스가 하나머티리얼즈를 흡수합병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요 홀딩스가요. 여기 있는 하나머티리얼즈를 합병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이득이 있냐면 첫 번째, 홀딩스가 이미 하나머티리얼즈 지분을 32.5%를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얘가 얘를 합병하면서 홀딩스가 하나머티리얼즈의 기존 주주들한테 합병 대가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주를 발행해서 줘야 되는데 이미 32.5%를 들고 있기 때문에 신주를 발행해야 되는 게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머티리얼즈의 기존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여기 최한수 사장이죠. 최한수 사장은 쉽게 말하면 하나머티리얼즈 11.6%를 홀딩스한테 넘겨주고 그 대신 그 대가로 홀딩스 주식을 상당히 많이 가져오게 될 겁니다. 왜 상당히 많이 가져오게 될 거냐? 홀딩스는 가치평가가 낮게 될 거고요. 하나머티리얼즈는 상장회사고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한수 사장이 가지고 있는 11.6%가 아마 홀딩스 주식으로 치환을 했을 때 상당히 높은 지분율로 가져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창욱 회장이 가지고 있는 15.2%에 대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최한수 사장이 홀딩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지금 거꾸로 이게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죠. 홀딩스가 하나머티리얼즈의 최대 주주인 상황에서 거꾸로 하나머티리얼즈가 홀딩스 주식을 9.8% 플러스 알파로 들고 있게 되는 일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서는 그 10% 상호출자 제한과 관련된 제한은 시기적으로는 아직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얘가 홀딩스가 하나머티리얼즈를 합병을 할 때 자회사가 모회사에 대해서 일부 들고 있었던 지분은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는 자사주로 바뀌게 됩니다. 홀딩스가 들고 있는 자사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죠?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일시적으로는요. 어떻게 보면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주식이 10% 조금 넘는 수준의 그런 지분율이 되면서 최청우 회장하고 최한수 사장은 자신들이 기존 지분율보다도 실질 지배력은 조금 더 뻥튀기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약간 고민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아직 이 구조로 진짜 갈 것인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우려가 있냐면 최한수 사장의 홀딩스 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질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바꿨는데 어떻게 보면 지분 수합을 하게 된 건데 최한수 사장의 홀딩스에 대한 지분율이 최창호 회장의 지분율보다 낮게 된다면 여기선 또 뭔가 추가 상속이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조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최창호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요 15.2%를 최한수 사장이 사오든 상속을 받아오든 증여를 받아오든 해야 된다는 관점. 그래서 언젠가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이분들 입장에서는 있겠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였고요. 세 번째는 이건 진짜 저만이 할 수 있는 발칙한 상상일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조심스러운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머티리얼즈를 전체 지배구조의 맨 위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문득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따라보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앞에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홀딩스가 하나머티리얼즈를 합병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최한수 사장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한 게 뭐냐면 내가 주로 들고 있는 하나머티리얼즈가 없어지면서 내가 홀딩스 주식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이게 약간 개인적으로 불편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배력,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배구조가 바뀌는 걸 보통 오너들이 선호하시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하나머티리얼즈가 홀딩스를 합병하는 방법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최한수 사장이 가지고 있는 하나머티리얼즈는 PR이 14배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요. 근데 홀딩스는 평가가 낮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한수 사장이 가지고 있는 요 11.6%가 하나머티리얼즈가 홀딩스를 합병하면서 그러면서 홀딩스의 기존 주주들, 최청욱 회장이죠. 최청욱 회장한테 주는 그 대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최한수 사장이 하나머티리얼즈의 최대 주주 지분을 유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거꾸로 지금 하나머티리얼즈가 홀딩스를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홀딩스가 하나머티리얼즈를 30%를 넘게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거꾸로 자사주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앞에 케이스에서는 요 9.8%가 자사주로 처리가 됐잖아요. 이번 케이스에서는 조금 대담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32.5%를 자사주로 처리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머티리얼즈의 실제 유의미한 유동 주식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최한수 사장이 지금은 11.6%를 갖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 11.6%의 실질 지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적어도 실질 지분율은 16, 17%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오너들의 지분율을 확대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두 번째 해석이고요. 이렇게 되면 최한수 사장 입장에서는 약간 무리한 지배구조 개편이긴 하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앞에 케이스에서는 자기의 지분이 없어지고 소각이 되면서 홀딩스 주식을 받아오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시나리오에서는 최한수 사장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굉장히 편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뭐 비상장 법인들이긴 하지만 뭐 상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컨설팅들을 하다 보면 보통 오너일가분들이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뭔가 여기저기 신고하고 허가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번째 플랜도 최한수 사장 입장에서는 약간 괜찮은 플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자회사인 하나머티리얼즈 투자부문과의 분할합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게 사실상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여기 하나머티리얼즈가 들어가 보시면 뭐 SI링이나 SIC링 같은 반도체 부품 사업부가 하나가 있고요. 아주 조그맣게 투자 사업 부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잘라보는 건 어떠냐는 거죠. 그럼 얘를 물적 분할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인적 분할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물적 분할하는 경우는 하나머티리얼즈 밑으로 그 투자 사업 부문을 뽑겠죠. 그리고 그걸 지금 하나반도체 홀딩스랑 그 밑에 하나머티리얼즈 밑에 물적 분할로 뽑은 그 신설 투자범인 얘를 얘한테 주면 홀딩스가 하나머티리얼즈한테 자기 주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즈는 이 플랜을 실행하기 전에 홀딩스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배구조를 개편할 수 있다는 그렇게 지배구조 개편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기고요. 아니면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옆으로 찢죠. 하나머티리얼즈가 투자부문 사업부문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부문에 대해서 홀딩스가 투자부문을 합병을 하면서 투자부문의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 홀딩스 자기 주식을 주겠죠. 그렇게 되면 홀딩스 주식을 최한수 사장이 조금 더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하나머티리얼즈가 홀딩스 주식을 가지게 되면서 머티리얼즈가 맨 위에 올라가는 그런 지배구조 플랜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인적 분할한 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홀딩스가 자기 신주를 주고 그걸 최한수 사장이 받아가게 되면 최한수 사장 바로 밑에 하나머티리얼즈가 아니라 홀딩스가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하나반도체 홀딩스를 가장 맨 위로 올리는 그런 플랜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가장 간단한 두 번째 플랜, 그나마 간단한 겁니다. 그런 두 번째 플랜이거나 조금 제가 발칙한 상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세 번째 플랜, 둘 중 어느 한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머티리얼즈 투자 부분을 분할한 다음에 그거를 홀딩스랑 합병시키는 그런 방안은 상당히 이 오너 일가들한테는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제가 항상 이런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요. 아들내미, 그러니까 받아가야 되는 경영권을 받아가야 되는 아들내미가 타고 있는 배에 무조건 같이 탑승하면 저는 이득을 본다고 웬만하면 이득을 본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요. 반도체 홀딩스 주식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최한수 사장 입장에서는 하나머티리얼즈 가치가 높게 평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세 번째 플랜, 하나머티리얼을 맨 위로 올리는 플랜에서도요. 기존의 하나반도체 홀딩스의 지분을 낮게 평가를 하고 하나머티리얼즈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한수 사장이 이득을 좀 많이 보기 위해서는 하나머티리얼즈 가격이 높게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하나머티리얼즈의 정말 그 사업 가치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실제로 하나머티리얼즈가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캐파 확정을 하면서 미래 매출, 미래 실적은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에 더해서 이런 지배구조 개편을 혹시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시나리오 둘 중에 하나대로 간다고 한다면 어떤 케이스든지 하나머티리얼즈 지분 가치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높게 평가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굳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 마이크론보다는 하나 머티리얼즈 지분을 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하나 머티리얼즈가 지주회사가 된다거나 하나 머티리얼즈가 합병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결정이 딱 나는 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팔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정이 나고 나서는 하나 머티리얼즈는 그 뒤로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들고 계시다가 딱 고점에 이 결정이 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익절을 굉장히 크게 하시는 그런 전략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조심스럽게 드리지만 절대 매수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라는 말씀 강조드리면서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